우리 동네 백화점만 뜸했어요. 반도체 회사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은 나라, 같은 시대인데 동네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판교, 동탄, 광교는 다릅니다. 평일에도 명품 매장 앞에 줄이 서고 백화점이 들썩입니다. 이 세 곳의 공통점은 반도체 돈이 직접 흘러드는 지역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장중 8,800선을 돌파했습니다. 종가는 8,788.38로 사상 최고치를 다시 썼습니다. 삼성전자는 10% 급등했고 시가총액 2,000조 원을 넘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5월 수출은 877억 5천만 달러. 지난해 같은 달 대비 53.2% 증가. 월 기준 역대 최대입니다. 돈은 분명히 많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돈이 한국 전체에 골고루 퍼지지 않습니다. 오늘 볼 핵심은 하나입니다. 돈은 많은데 왜 내 주머니로는 안 오는가? 그리고 이 흐름이 앞으로 어디로 향하는가입니다. 먼저 반도체 돈의 크기부터 봐야 합니다. 코스피 급등의 중심에는 반도체 대형주가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장중 10% 안팎 급등했습니다. SK하이닉스도 함께 시장을 끌어올렸습니다. 지수가 너무 빨리 오르자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습니다. 시장 전체가 과열 신호를 낸 겁니다. 5월 수출 877억 5천만 달러. 반도체가 한국 수출을 다시 밀어올렸습니다. 블룸버그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규모만 30조 원에 달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성과급 30조 시대. 누군가의 통장에는 실제로 큰 돈이 들어갑니다. 문제는 그 돈이 특정 산업, 특정 지역으로 먼저 흐른다는 겁니다. 서울 아파트값은 올 분기 0.25% 올랐습니다. 전체로 보면 둔화된 흐름입니다. 그런데 동탄은 0.49% 올랐습니다. 거의 2배 차이입니다. 동탄은 삼성전자 파운드리와 반도체 벨트가 가까운 지역입니다. 반도체 돈을 받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죠. 판교와 광교도 비슷합니다. IT, AI, 반도체 관련 일자리와 소득 기대가 붙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부동산 수요가 먼저 살아나면서 재건축 재개발 기대감도 같이 커지고 있습니다. 청약 통장도 쏠렸습니다. 지역에 따라 경쟁률 격차가 200, 100까지 벌어졌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수도권 전체 경매 낙찰가율은 싣고 있는데 반도체 벨트는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자산 가격의 속도 차이는 곧 소비의 속도 차이로 이어집니다. 돈 있는 곳에 쇼핑몰이 들어가고 돈 없는 곳은 계속 비어갑니다. 매일경제와 한국경제 보도를 보면 반도체 머니가 백화점 상권을 바꾸고 있습니다. 명품 브랜드는 더 이상 강남만 보지 않습니다. 판교, 동탄, 광교의 구매력이 새 신호가 됐습니다. 유통업계는 반도체 호황수혜 지역의 소비가 명품 판매 지형도를 바꾼다고 봅니다. 반도체 회사 직원들은 수억 원대 성과급과 5억 원 한도 저리 대출을 받는다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이 돈은 명품 가방,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 상품권으로 이어집니다. 반대편에서는 스틱커피 한 잔도 아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같은 시대입니다. 한쪽은 명품관 만석, 다른 한쪽은 생활비 방어입니다. 이제 반도체 돈을 못 받는 사람들의 현실을 봐야 합니다. 2030 세대 소득은 5년 만에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과실이 중장년층에 더 많이 쏠렸다는 분석입니다. 올해 1분기 하위 20% 가구는 월 44만원 적자입니다. 상위 20%는 월 344만원 여유 자금이 있습니다. 격차가 거의 8배입니다. 한쪽은 성과급과 자산 효과로 지출을 늘리고 다른 한쪽은 매달 적자를 줄이려고 버팁니다. 국민연금도 반도체 열풍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삼전익스를 더 담는 전략까지 나옵니다. 자영업자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 연체 자영업자가 2년 만에 2배 늘었습니다. 은행 부실 채권 비율도 0.6%로 5년 만에 최고치입니다. 상장사 다수가 떨어지는데 지수는 최고치. 이게 지금 증시의 착시입니다. 반도체 돈을 못하면 같은 시대에 있어도 완전히 다른 지갑을 갖게 됩니다. 앞으로는 변수도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젠슨 황 방안과 피지컬 AI 기대감입니다. 엔비디아 수혜가 이어지면 반도체 벨트 소비도 당분간 계속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계 신호도 있습니다. 강방천 회장은 과도한 낙관론을 경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반도체 급등이 과속 경쟁이 만든 압축 수요라면 수요가 꺾이는 순간 분위기는 바뀔 수 있습니다. 셋째, 글로벌 리스크입니다. 유가, 관세, 경기 둔화가 동시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 1위 품목이 반도체인 만큼 관세 전쟁이 다시 커지면 충격은 큽니다. 그래서 반도체 호황은 공짜 돈이 아닙니다. 시장 수요와 글로벌 공급망이 만든 흐름입니다. 수요가 꺾이면 끝나는 구조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역 투자를 볼 때도 오르는 지역만 보지 말고 리스크를 같이 봐야 합니다. 지금 가장 뜨거운 곳이 하락장에서는 가장 먼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도체 돈을 직접 타지 못하는 사람은 방어선을 먼저 세워야 합니다. 비투한계, 연체 위험, 산업 이직 가능성. 이 세 가지는 지금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성과급 30조 시대에도 내 통장에 한 푼도 안 들어온다면 내 전략은 공격보다 방어입니다. 오늘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흐르는 곳과 내가 서 있는 곳을 따로 봐야 합니다. 반도체 돈은 많이 흐르지만 내 주머니로 자동 입금되지는 않습니다. 판교동 탄광교의 백화점은 들썩이지만 모든 동네가 같은 속도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 격차가 앞으로 더 커질지 아니면 다른 산업으로 퍼질지 계속 봐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내 산업도 반도체 돈 타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같이 보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김이슈 씨였습니다.